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체 누굴 찍느냐 하는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선택에 앞서 권력과 부패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능하고 위험한 지도자에게 이끌리는 이유와 둘째, 권좌에 뛰어드는 사이코패스 성향, 셋째, 권력이 덜 부패하는 세상을 만드는 법을 정리해봅니다. 역사가 잔혹하게 보여줬듯 세상의 지도자들이 모두 훌륭하진 않습니다. 여기엔 생각지 못한 진실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석기시대적 뇌가 잘못된 지도자에 이끌리도록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만 년 동안 인류는 약 8,000세대를 지나왔습니다. 물론 7,980세대쯤은 생존을 위해 몸집과 힘이 제일 중요하던 사회에 살았는데, 우리 종이 살아온 역사의 99.8%를 차지합니다. 그에 비해 최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사회적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거듭해왔으나 뇌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신체적 외형을 지름길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석기시대의 훌륭한 사냥꾼이 됐을 남성을 현대의 지도자로 고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성보다는 남성, 그것도 단순한 남성이 아니라 몸집이 크고 발달한 남성에게 이끌립니다. 권력을 손에 넣으려면 키가 큰 편이 유리하다는 사실은 수백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1675년 프로이센에선 거인 부대가 편성됐습니다. 일명 포츠담 자이언츠로 알려진 이 보병대에 지원하려면 키가 최소 187cm여야 했죠.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는 키 큰 사람들에 대한 이상한 집착을 갖고 있어서 유럽 전역에서 키 큰 남성을 납치해 오기까지 합니다. 그의 행동은 언뜻 비이성적으로 느껴지지만 오늘날 현대인의 선택도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늘 당대 남성들보다 키가 컸습니다. 에이브러임 링컨은 195cm였으며 케네디는 183, 루스벨트는 188, 아버지 부시는 188, 오바마 185, 트럼프 192, 바이든은 182cm입니다. 연구진들은 기타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키 큰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인류는 자신감, 나아가 자만심을 드러내는 지도자를 따르는 법을 습득해왔습니다. 수렵 채취 시절 매일 생존을 위해 투쟁하던 때에는 대담하게 뭐라도 해보는 사람에게 행운이 따랐기 때문이죠. 한 연구에서는 무능하지만 자만하는 개인이 사회적 지위를 빨리 확립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지적 편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런 어리석은 충동을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장난 석기시대적 사고방식을 인지하고 억누르는 것은 가장 뛰어나고 빛나는 사람을 권좌에 앉히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권력에 이끌리고 대개 권력을 얻는데 더 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척 대중을 사로잡는 데 능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도덕성이 결여된 악한 리더, 권력을 쥔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의 이야기입니다.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게 끝내 감옥에 갇힌 사이코패스들은 실패한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소수의 지능이 낮은 사이코패스는 대개 화를 조절하지 못하며 폭력적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알아채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대로 기능하는 사이코패스들은 유능한 엘리트로 사회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사이코패스 하면 연쇄살인마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건 극단적인 경우에나 그렇고, 대부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정상적인 뇌를 활용합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화를 잘 다스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쉽사리 신임을 얻죠.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목적 달성을 위해 거짓말에도 능하고 기회만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 전문가 로버트 헤어는 이들을 양복 입은 뱀이라고 칭했는데요. 이 뱀들이 권좌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어둠의 3요소입니다. 첫째,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으로 음모나 대인관계 조작, 타인에 대한 도덕적 무관심이 특징입니다. 둘째, 나르시시즘. 그리스 신화에서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 파멸한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오만, 자아도취, 과장,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셋 중 가장 어두운 요소인 사이코패스 성향은 공감 능력 결여와 충동, 무분별,
조작,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요소는 모두 각각 다양한 정도로 존재하고 대부분은 이런 특징을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만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 사람에게 어둠의 3요소가 모두 극단적 수준으로 응축됐을 때 벌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이자 마키아벨리즘적인 사이코패스의 문제는 상위 계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경우가 많기에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통 사람도 권력을 쥐면 쉽게 변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신경과학자 팀에 따르면 권력자일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데요. 재산이 많아지거나 신분이 상승했을 때 공감을 느끼게 돕는 거울 뉴런의 활동이 느려지는 반면 스스로 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울 뉴런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취한다는 말도 있듯이 공격성을 높이는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오만해지고 자신감 넘치게 되죠. 사이코패스가 권좌에 올랐을 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극도로 낮고 자기애적이며 무자비한 인물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인류는 수천만 명이 학살되는 역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둠의 3요소 특성을 가진 이들에게 독재자란 꿈의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우월감을 느끼며 타인을 통제하고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니까요. 그렇다면 차갑고 계산적인 두뇌들은 남들보다 수행 능력이 더 좋을까요?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덕에 승진에 성공하지만 사이코패스적 특징이 적은 사람에 비해 덜 유능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둠의 3요소가 최대치에 가까운 의원들은 일반 동료보다 재선될 확률이 높았지만 법안 통과율은 더 낮았습니다. 권력을 막상 제대로 사용하진 못한다는 거죠. 사회에서 어둠의 3요소는 물심양면으로 최악인 듯합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최상위 계층으로 올려주지만 그 후에는 기대만큼 일을 해내지 못하게 하니까요. 부패하는 사람들은 권력에 이끌리고 인간은 석기시대적 뇌와 관련된 비이성적인 이유로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는데 이끌립니다. 그리고 나쁜 시스템은 이 모든 것을 악화시킵니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진 지도자임에도 나쁜 시스템 속에선 나쁜 충동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해서 권력자들의 나쁜 행동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바로 감시입니다. 핵심은 감시의 초점을 지배자에게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의 감시 시스템은 모든 게 거꾸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추적을 계기 삼아 국가 권력의 시민 감시와 통제가 정당화됐죠. 이런 디스토피아적 시스템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더 심각합니다. 예컨대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1분 1초를 모두 정부에 보고합니다. 모든 시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처벌한다는 목적으로 현재 일련의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온 오프라인에서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며 측정된 점수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상벌을 받습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무단횡단을 했다간 안면인식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신원을 확인해서 얼굴을 즉시 거대한 전광판에 띄워 수치심을 줍니다. 사회 점수가 낮으면 인터넷 속도, 해외여행의 자유도 제한되고 취직할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사회 점수는 자식에게도 대물림되기 때문에 결혼 상대를 구할 때도 중요한 요소가 되죠. 우리 사회는 이미 거대한 파놉티콘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파놉티콘이란 모든 것을 본다라는 뜻으로 죄수들이 서로를 자발적으로 감시하게 만든 원형 감옥입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감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CEO나 이사진이 아니라 평범한 근로자들입니다. 기업이 파산하는 등의 중대한 사건은 평범한 사원이 클립 몇 개를 훔치거나 업무 중에 고양이 유튜브 좀 봤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대개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 손에서 터지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21세기의 파놉티콘을 안팎으로 뒤집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스스로가 계속 감시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를 뒤흔들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쪽은 평범한 무단횡단자가 아니라 부패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력자들이 누군가 자신의 부패 행위를 전부 지켜보고 있진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면 아마 세상은 보다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 감시책의 예시로는 저널리즘이 있습니다. 유달리 막대한 영향력이 따르는 권좌에 앉은 자들은 자유 언론의 감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구도 기사를 쓰지 않거나 누구도 기사를 읽지 않는다면 권력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감각을 전보다 훨씬 강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 기술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도는 부패 척결을 위해 영리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인도의 일반 시민은 저는 뇌물을 주었습니다 라는 웹사이트에서 뇌물 공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에 부패한 공무원이 많은지 드러나고 그 덕에 개혁가들은 최악의 지역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죠. 하지만 때때로 감시는 나쁜 행동을 끝내지 못합니다. 잘못 설계된 모니터링은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대신 새로운 꼼수만 불러일으킵니다. 다행히 여기엔 무작위성이라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감시당할지 알 수 없다면 감시받을 걱정 속에서 권력 남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감시는 최소화돼야 하며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권력자를 표적으로 삼고 가능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보단 무작위 방식을 이용하는 것,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며 나쁜 시스템을 개선해 간다면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정말 재밌게 읽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권력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연구들을 더 자세히 살피고 싶은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력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